미친 존재감 저희가 한번 이렇게 뽑아봤는데 자, 여권에서 잠룡들끼리 현안을 두고서 그야말로 설전 벌여서 미친 존재감 나타내고 있다. 이런 양상으로 번지고 있어서 저희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 기자, 일단 잠룡들이라고 하면 한동훈, 오세훈, 유승민 이런 인사들인데 어떤 사안으로 논쟁 중인 거죠? 3일 천하로 끝나버린 정부의 KC 인증마크 정책 혼란입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은 이 KC 인증 의무화 규제가 이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라고 했고 유승민 전 의원은 무식한 정책이다 이렇게 질타를 한 바 있죠. 이에 대해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마치 이 정부 정책에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지적을 하는 건 여당 중진으로서의 처신의 아쉬움이 남는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자 유승민 전 의원은 사흘 만에 철회한 이 정부와 대통령실을 향해서 다시 해외 직구 금지하라 이렇게 똑바로 얘기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럴 용기는 없는 것이냐라고 반문을 했고요. 또 한동훈 전 위원장은 이 처신이라는 단어를 지목하면서 건설적인 의견 제시를 처신 차원에서 다루는 것, 이것은 공감할 분이 많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에 오 시장은 이 처신이라는 표현은 정제되지 않았다면서도 중진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실이나 총리실, 장차관에게 직접 연락을 할 수 있다면서 SNS로 의견을 내는 데에 대해서 비판을 했고 유승민 전 의원은 여당 정치인이 SNS로 의견 제시를 하는 건 이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것 역시 억지다라면서 맹비난했습니다. 해외 직구 금지로 촉발된 설전이요, 여당 중진들의 이 SNS 활용 한계를 둘러싼 논란으로 번졌습니다. 네, 정리 잘 해주셨나요? 자, 김상일 부대변인 먼저 한번 여쭤볼게요. 일단 처신 표현으로 일단 잠룡들 간에 뭐 SNS 상이지만 뭐 설전이 이어졌다 이 얘기인데 일단 오세훈 시장의 글, 발언 두고서 한동훈, 유승민 두 인사가 어쨌든 뭐 비판을 하고 공격을 한 양상이거든요.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은 차기에 대한 관심과 경쟁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차기 대권, 대선. 그렇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좀 짧게는 당권부터 시작해서 대권까지 다 포함이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는데 지금 오세훈 시장의 저런 주장은요,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저런 걸 얘기를 하려면 정책적인 부분을 내용으로 삼고 정책적인 표현을 해야죠. 빌미를 제공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근데 너무 그 표현과 내용이 좀 수준이 낮아요. 그러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뭔가 정치적 의도나 공격하려는 모습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저는 좀 적절치 않다고 보고 오히려 유승민 의원이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히려 지금은 좀 더 차분한 대응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이런 겁니다. 이런 모습이 수준 낮은 논쟁일지라도 민주당은요 굉장히 경계해야 됩니다. 왜? 대부분의 선거를 보세요. 해외 사례나 우리나라 사회야 경쟁이 뜨겁고 시끄러운 곳이 이깁니다. 결과적으로. 근데 민주당은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 별로 없어요. 거의 일극체제로 쭉 가잖아요. 이재명 대표 단독 체제다. 그러면 차기는요 오히려 국민의힘 쪽에 국민들이 더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민주당에서 좀 경계는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은 좀 들어요. 그렇군요. 민주당이 좀 배워야 된다. 반면교사 삼아야 된다는 말씀까지 해주셨고 유승민, 김병민 전 최고위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수준 낮은 경쟁에도 쭉 해야 된다. 혹시 과열된다면 역효과도 우려할 수도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다양한 의견들이 표출되는 건 반가운 일이겠죠. 그리고 해외 직구에 대한 금지 문제는 이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일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근데 만약 여당의 잠룡들이 앞다퉈 나가서 이 문제를 바로잡으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뉴스가 국민의힘과 정부의 뉴스로 국한됐는데 이들이 아무도 참전하지 않고 밖에 있는 민주당에서 정부 정책 잘못했다고 시랄하게 비판하고 여기 윤석열 정부가 백기투항하는 모습이 벌어졌다면 이건 정말 최악이겠죠. 그런 측면에서 제일 먼저 유승민 전 의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 앞다퉈서 이 문제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면서 정리해 나가려고 하는 시도는 바람직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근데 이제 워낙 정치 뉴스가 뜨겁고 차기 권력으로 가다 보니까 핵심 대권 주자들 간의 각축전을 벌이게 되는 부분들이 국민 입장에서는 흥미로운 지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가 시장직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정치인들은 지금 현재 직을 갖고 있지 않은 정치인이지만 오세훈 시장은 시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보니
대통령 편에서 입장을 조금 이해하는 듯한 메시지를 내게 된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행정가로서 낼 수 있는 메시지지만 정치인으로서의 메시지를 봤을 때는 이게 꼭 대통령 편을 드는 것처럼 비춰지게 되면서 정치적인 자산을 오히려 잃어버리는 것 아니냐. 왜냐하면 지금 해외 직구 금지 정책은 다 비판하고 있는 건데 예. 오히려 이거 편을 드는 듯한 뉘앙스를 보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행정가로서의 역할은 정말 잘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은데 정치적 정무적 판단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는 분들이 많은 상황이어서 서울시의 정치적 정무적 판단 이 기능 보강 정말 시급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오 시장은 총선 패배 관련해서 한 전 위원장한테 일단 겨냥해서 책임론을 강조하기도 했는데 과거에는 사실 몇 개월 전만 해도 굉장히 두 사람이 친근했던 적이 있었죠. 그 모습 저희가 한번 담아봤습니다. 이 최적의 장소를 제공해 주신 오세훈 서울특별시장님의 결단 없이는 불가능했습니다. 오세훈 시장님과 서울시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범죄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해서 뜻을 모아주시고 협약식에 모두 함께해 주신 우리 한동훈 법무부 장관님과 모든 기관 관계자 여러분들께 고개 숙여 감사 인사드립니다. 저는 한동훈 위원장 정말 애썼다고 생각합니다. 이 어려운 와중에 정말 몸 바쳐서 건강 상해가면서 열심히 한 거 인정하는데 정권 중반에 치러지는 선거치고 심판론으로 맞불을 놓는 것은 참 그건 사실은 좀 피했어야 되는 전략이었어요. 네, 김병민 최고위원 예.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심판론을 2조 심판론을 주장했던 게 패착이었다. 여당이 프레임 전쟁에서 졌다면서 한동훈 위원장 전 위원장을 겨냥했습니다. 조정은 의원도 마찬가지 어떤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오세훈 시장의 행정가로서의 메시지 역할과 정치인으로서의 메시지 그동안은 정치인으로서의 역할을 서울시장 취임 이후 2년 동안 거의 하질 않았거든요. 총선 참패의 정치적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 정치는 구도입니다. 근데 한동훈 위원장에게 지금 보여지고 있는 구도는 윤석열 대통령과 대립각이 서 있는 상태고 여기에 친윤 핵심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앞다퉈서 이거는 한동훈 책임론이다 이렇게 몰아가고 있는 형국들이 비춰지니까 아니 총선 참패가 왜 한동훈 책임론이지? 오히려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동정론 그리고 선거 평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라는 이분법적 구도가 막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하고 있는 얘기는 아마 선거 과정의 약자와의 동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부각됐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하는 아쉬움이 필요했겠지만 결과적으로 언론이 받았을 때는 오세훈 시장도 한동훈 비판에 참전했네. 그럼 오세훈 시장은 그동안 한동훈 위원장을 정말 거칠고 모멸적인 언어로 비난했던 홍준표 시장 뭐 등등과 같이 이렇게 동등반열에 서 있는 것처럼 비춰지게 되거든요. 정치는 내가 서 있는 위치가 어디인지를 명확하게 규정짓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이제 행정가로서의 모습보다 정치적인 면모를 보이기 위한 일로 약간 이 방향을 전환하기 시작한다면 어떤 프레임에서 어떤 구도를 가져가게 될 것인가 좀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은 한동훈 위원장과 이렇게 대립각이 서 있는 것처럼 비춰지게 되는 게 현재 구도에서는 그렇게 득점 포인트는 아닐 수 있다. 그러니까 면밀한 판단이 중요한 시점이라는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총선 패배 원인 누가 더 지분이 있느냐. 굳이 따지자면 지분을 어느 정도 서로 하느냐. 뭐 이런 것도 한 논쟁의 좀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다음 얘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가 기자, 일단은 여당의 잠룡들끼리 좀 논쟁이 좀 가열되고 있는 와중에 때 아닌 대통령 국민의힘 탈당설이 돌고 있다고 하는데 이 내용은 뭔가요? 한동훈 전 위원장이 당대표가 되게 되면 친윤계는 물론이고 윤 대통령도 이 당을 떠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사실 지난 20일 대통령이 국민의힘 이 PK 지역 당선자 14명과 만찬을 했었거든요. 자, 그때 윤 대통령은 내가 당의 호위무사가 되도록 국정 운영에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을 해서 탈당설에 선을 그은 것으로 보이죠. 여기에 이철규 의원도 대통령 탈당설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는데요. 목소리 들어보시죠. 우리 윤석열 대통령도 당원입니다. 1호 당원이십니다. 네. 그런데 왜 특정인이 당원들이 뽑아놓은 당 대표가 나온다고 대통령이 탈당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당의 중심이 누군데요? 저는 가당치도 않은 이야기. 가당치도 않다. 네.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일이고. 네. 객관식입니다. 1번 한동훈은 이제 비윤이다. 2번 비윤 정도가 아니라 반윤이다. 3번 그래도 여전히 친윤이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과 제일로 가까운 분이 한동훈 그러니까요. 위원장이시라고 네. 저는 생각을 한다. 제일로 친윤이라고 생각을 하죠. 친윤 중에 제일 강한 친이다.
예, 흥미로운 얘기 좀 들었는데 이번에도 김병민 최고한테 여쭤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한전 위원장이 제일 강한 친윤인가? 그리고 갑자기 나오는 대통령 탈당설. 뭐 여러 가지 아구들이 맞아가고 있다 이런 얘기 나와서 소문이 좀 증폭되는 것 같거든요. 어떤 의견 갖고 계십니까? 뭐 옛날에 한 광고 카피 중에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라는 광고 카피도 있었는데요. 과거에 한때 대통령과 가까웠던 찐, 친윤, 친윤 등에 대한 프레임, 윤핵관이라고 프레임을 놓고 봤을 때 권성동 의원, 장제원 의원 등 많은 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그런 구도들이 그대로 이어지나요? 정치적 상황들이 변하게 되는 것이고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웠던 친윤이냐 비윤이냐가 중요한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독보적으로 차기 권력군으로서 많은 지지를 받고 있어서 지금은 한동훈이냐 아니냐에 대한 판단을 갖고 당내에 있는 여러 정치적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고 많은 언론들이 한동훈 위원장이냐 아니냐를 두고 지금은 언론 보도가 이어지고 있잖아요. 대통령과의 관계를 이제 나중에 어떻게 설정하는가는 후차적인 문제입니다만은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친윤이냐 비윤이냐 이렇게 묻는 것은 지금은 전혀 적절한 판단이 아니라고 보고요. 두 번째 주셨던 질문이 며칠 전부터 회자가 됐고 오늘도 기사가 나왔던 대통령 탈당설에 관한 기사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이런 일에 불에 기름을 붓듯이 하는 정치인의 언사가 홍준표 시장이 비슷한 방식의 논조를 얘기하기 시작하면서 이거는 본인이 원하는 방향대로 되지 않으면 뭔가 다른 방식의 당에 대한 위에 겁박처럼 비춰질 수 있는 요소가 있어서 어디에서부터 이런 발언들이 나왔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위험한 처사거든요. 그 당원들이 납득할 수 없는 구도의 발언이라고 보는데 이게 한 번이 아니라 과거 전당대회 과정에서 보면 그 당시에 안철수 의원이 당대표로 출마했을 때 심평 변호사가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안철수 후보가 당대표가 되게 된다면 대통령 신당 창당설 등을 얘기했던 거랑 맥락이 비슷하게 맞아떨어지거든요. 이런 방식의 정치는 내가 원하는 방식, 나와 거리가 있는 사람이 정치 권력을 잡게 됐을 때 용인할 수 없다라고 하는 방식처럼 비춰지게 되는데 국민들이 총선 참패 후에 원하는 건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정말 제대로 된 희망을 주는 정치를 해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대통령께서 이런 발언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만 누군가 주변인들을 통해서 이런 발언들이 기사화되고 있다면 그 주변인들이 정치적인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될 사안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말 나온 김에 김상일 대표님. 일단은 누군가 한동훈 띄우기를 하는 거 아니냐. 대통령 탈당설을 흘리면서 말씀하셨는데 누군가일까요? 누군가 한동훈 띄우기를 하는 거라면 그거는 당연히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당권을 잡고 대통령과 좀 차별화를 하고 차기로 부각되기를 바라는 사람이겠죠. 그러나 지금 그게 한동훈 비대위원장 측에서 나오는 얘기일까요? 저는 그렇게는 느껴지지 않습니다. 어딜까요? 왜냐하면 이 강도로 보나 뭘로 보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뜨기는 하겠지만 좋게 뜨는 게 아니라 안 좋게 뜰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총선 참패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고 하는 사람이 조금 동정론이 있다고 그 틈에 자기가 공격자가 돼서 남을 뭐 잘못이 없는 듯이 공격하는 모습? 그거는 총선 참패에 책임지는 모습이 전혀 아니죠. 비판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 측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는 생각이 안 들고요. 저는 오히려 대통령 측의 불만을 느끼고 있고 그러니까 대통령 그 측근인데 지금 현 상황에 불만을 느끼고 있고 내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들어옴으로써 바뀌는 권력 구도에 불안감을 느끼는 쪽에서 이런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되게 많다. 그렇다고 한다면 참 구제불능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요번에요. 아까 오세훈 서울시장이 얘기를 하시는데 뭐 심판론으로 맞선 게 잘못이다. 저는요 굉장히 비겁한 말씀이라고 봐요. 그 심판론을 한 거는 비겁했기 때문에 심판론을 한 거예요. 왜? 용산의 잘못된 방향을 이야기하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수 없었기 때문에 마지못해 그거 한 거거든요. 그때는 왜 오세훈 시장 아무 얘기 안 했죠? 그러면 지금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공격하기 위한 얘기로 인식될 수밖에 없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지금 당대표도 아니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약자의 위치에 있어요. 물론 인기가 있어서 강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지만 근데 그런 사람을 공격한다? 그거는 저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좀 뭔가 지금 정무적인 판단을 굉장히 잘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굉장히 의미심장한,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렇게 이해하려면은 앞으로 구도 어떻게 펼쳐질지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